강의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죠? 간지의 생극. 그리고 또 뭐 했나요? 간지의 결합. 간지의 결합. 자, 간지의 결합. 간지 결합이라는 거는 간지의 결합이라는 것은 배합 성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배합, 즉 배합이라는 것은 짝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지가 어떤 식으로 이룬다? 이 간과 자 보죠. 간지가 결합을 한다 이게. 간지가 결합을 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게 뭐라 그랬죠? 간지의 배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자, 간지의 배합이다 이게 배합. 자, 배합이라는 말은 요건 뭐라 그랬죠? 이게 짝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짝배자라고 그랬잖아요. 짝지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짝지어서. 짝지은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 간접이. 그래 배합에 따른 성정, 성격,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죠. 간은 또 뭐? 간끼리. 또 지는 지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간은 뭐? 지끼리. 지는 뭐? 간끼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지의 배합 성정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 그걸 심효점은 자면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이 자면이다. 이게. 자면. 이 글자의 면면. 우리가 주사위는 몇 면으로 보이죠? 주사위가 몇 면이죠? 6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면은 어떤 면이죠? 언니? 한 면이죠. 한 면. 그걸 돌려서 보는 게 6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 자면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면 한 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6면 각각을, 그죠? 그걸 각각의 개념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면, 그게 뭐냐? 배합되는, 짝을 지어서 결합되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에는 뭐를 한다? 그래서 그 첫째 시간으로 천간의 뭐를 합을 한번 보자. 천간의 합을 그래서 뭐라 그런다? 간합이라 그래, 줄여서. 짝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 이번에는 천간과 천간끼리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천간과 천간끼리의 배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합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래서 천간의 합, 즉 간합이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간합을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사주에 간합이 있는가 이걸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합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해. 또 내 남편한테는 또 내 아내한테는 내 오빠한테는 등 쭉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 간합이 있구나. 이런 간합이 있구나. 간합이 있으니까 이러한 성질이 있대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궁합 볼 때도 그렇게 천간의 합을 이 사람과 이 사람 좀. 그럼요. 이 다 간지의 배합 성정이라는 건 짝을 지어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질문이 그러니까 궁합에도 그렇게 보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궁합을 다 궁합 시간에 배우겠지만 궁합이라는 거는 문자 그대로 궁이에요. 궁. 궁이라는 거는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궁성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궁성 이론이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예.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증문즉서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궁과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궁을 보는 거예요. 이 궁이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부모 궁도 있을 거고 조상 궁도 있을 거고 배우자 궁도 있을 거고 또 뭐야? 자식 궁도 있을 거고 이러한 궁들을 서로 맞춰 본다. 그런 것도 이제 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궁합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궁합. 그러니까 이 궁과 저 궁, 상대의 궁은 어떠한가 이런 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궁합에서는 그릇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어떤 그릇이다. 저 사람은 어떤 그릇이다. 이렇게 그 그릇을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릇을 비교를 해보면 그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내용물인가 아닌가가 딱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사람은 물그릇인데 상대는 불그릇이야. 근데 그 불도 이 사람한테 어떤 게 조화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화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그릇에 쉽게 말하면 목그릇인데 불을 담겠다. 그러면 목그릇이 어떻게 되세요? 타버리겠죠. 그럼 일단 벌써 궁이 맞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과 내용물을 관찰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도 또 아까 얘기했지, 천간과 천간끼리, 지지와 지지끼리를 또 이렇게 배합을 또 이렇게 시켜보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궁합의 이론인데, 이제 궁합은 다음에 궁합 시간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우선 일단 뭐요? 간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정간합. 자, 보죠. 십천간에는 각각 5쌍의 짝을 이룬다. 뭐라고요? 5쌍을 짝에 이룬다 이게. 그러니까 5쌍 곱하기 짝이니까 2 이러면 십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5쌍의 쌍이니까 2 곱하기 2 하니까 12는 2 십천간이 되는데, 이를 뭐라고 그런다? 오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배우셔야 돼요. 오합이라고 하면 또 뭐? 천간의 합이라 그런다. 또 뭐라고요? 천간의 합이란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간합이라고 한다. 아하, 천간은 5개 그러니까 합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5개의 합이 있다. 그걸 간합이라고 그래요. 자, 간합은 천간의 음양합이라 그러는군요. 아하, 요것도 외워두라. 천간의 음양합이라 한다. 그러니까 천간은 합을 하는데 양과 양을 합을 한다는 소리예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합을 한다고요? 음양합을 한다는 거예요. 양은 뭐와? 음우가. 음은 뭐와? 양으로.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천간의 합은 양과 양의 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될 수가 없다. 바로 뭐라고요? 그래서 음양합이라. 천간의 음양합이라고 하는데, 양간은 자신을 기준으로 6번째의 순행에서 그 음간과 짝을 이룬다 그랬네요. 그리고 또 봅니다. 음간은 자신을 기준으로 6번째 역행이라 그랬네요. 아까 전에 뭐죠? 순행. 양간은 순행이라 했고, 음간은 뭐요? 역행으로 가서 이게 음간이니까 양간을 배필로 삼게 된다 이 말. 배필로 삼게 된다. 이는 서로 지배 관계이거나 관리적 관계라기보다는 음양의 동정운동에 따른 십천간의 순환운동이다. 십천간의 순환운동이다. 그래서 서로 보완적 일환의 관계이다 그랬네. 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하나를 당겨보죠. 이 갑이라는 것은 짝이 기토예요. 기의 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갑은 기인데 기와 짝을 하는데, 이건 갑은 그러니까 양이죠. 양간이죠. 이거는요 음간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양간은 음간과 이렇게 짝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잘 봐요. 자신을 기준으로 6번째라 그랬잖아요. 실제 그런지 한번 보죠. 실제로 6번째로 가는 건지 한번 볼게요. 갑, 을, 병, 정, 무, 그죠? 기, 경, 신, 임, 개, 그쵸? 자, 이렇게 10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죠. 여기서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1, 2, 3, 4, 5, 6.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갑기가 뭐다와? 요게 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기 합토라 그래요. 좀 있으면 다 배워요. 미리 예습을 하죠. 네.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오면은 6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신 합수 이렇게 말해요. 병신 합수. 모토는 양간이죠. 6번째에 음간을 취해. 그걸 짝으로 만들어서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무게합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원체 그러니까 원오행과 다르게, 원오행의 개념과 다르게 이건 뭐예요? 합화오행이라고 그런다.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합해서 변한 오행이다. 이해가시죠? 네. 합해서 뭐 한다고요? 변화된 오행이다. 그러니까 이건 원오행이 아닌 거예요.
그죠? 원오행은 갑, 목, 기토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합해서 변화된 오행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양간의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음간은 한번 볼게요. 음간. 이 음간을 한번 보세요. 이거 봐요. 하나, 여기서 1. 이거는 음간은 역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 둘, 어디 가야 되죠? 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을경, 합, 목, 합금. 이렇게. 자, 다시 봅니다. 요거는 뭐예요? 음간이죠. 음간이니까 거꾸로 가겠죠. 그죠? 거꾸로 6번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간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간은 6번째 양간을 거꾸로 취하고 양간은 순행으로 6번째 음간을 짝으로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난 건 뭐냐면 양간은 이 양간들은 갑, 병, 무, 경, 임 이렇게 양간들은 전부 다 재를 취해요. 자, 이게 자 양간은 갑병, 무경임이에요. 그죠? 양간은 뭐를 취한다고요? 재를 취해요. 볼까요? 갑의 짝은 뭐라 그랬죠? 갑의 짝은 기라 그랬죠? 여러분 요 시간에 요때 지금 외워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갑의 짝은 뭐라고요? 기라 그래요. 근데 그 갑의 짝은 기인데 이거는 뭐죠? 목이죠? 네. 이거는 뭐예요? 토죠. 그럼 목, 극, 토가 되니까 이걸 재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 극, 토. 내가 극하는 것이 뭐라 그런다 그랬죠? 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병을 한번 볼게요. 병은 화죠. 화. 신은요? 금이네요. 그럼 뭐예요? 화, 극, 금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병화와 신금은 무슨 사이라고? 병화가 남자라면 신금은 여자가 되는 거야. 짝이 되는 거야. 자기죠. 재가 되는 거야. 재.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무는 봐봐요. 무. 무 역시도 무개 합한데 이 무, 토, 극, 수죠. 그러니까 재예요, 아니에요? 재다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반대로 음간을 한번 보죠. 음간은 말이죠. 양간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재라 그랬죠. 음간은 뭐냐면 관이에요. 관. 음간은 뭐라고요? 관을 취해요. 그러니까 아하, 양간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돼요. 양간은 자기의 짝, 즉 철을 얻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음간은 자기의 짝인 뭐? 남편을 얻는 거야. 이게 짝이야. 그래서 봅니다. 요 을을 볼게요. 을은 음간이죠? 6번째 경금을 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는 금금목이죠. 경금이 을목을 극하고 있죠. 금금목이죠. 자, 나를 극해오는 게 뭐라 그랬죠? 관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관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을의 짝 남편은 뭐라고? 경금인 거야. 을의 남편은 경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봐요. 정화를 볼게요. 정화는 6번째의 짝 양간이 뭐야? 임이죠. 그러니까 봐요. 수극화죠. 임수극 정화. 수극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극해오는 거니까 뭐죠? 관성이죠. 바로 그러니까 정화의 남편은 뭐라고? 임수가 되는 거야. 정화의 남편은 임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봅니다. 양간은 음간을 재로 취하고 음간은 양간을 뭐로? 관으로 취한다. 여기 답이야. 외워졌나요? 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원리 구조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자 뒤에 또 나올 테니까 이어서 봅니다. 따라서 간합은 기질의 합에 의한 순환인 관계로 그랬네요. 아하, 기질의 합에 의한 순환 관계로 서로 짝을 이룬 천간은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그런다고? 합화라고 한다. 이렇게 변하네요. 자, 즉 같나봐요 다른 기질로 뭐 한다고? 변화한다는 거야. 아하, 무슨 얘기냐? 10천간의 운동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설명을 드렸어요. 가물, 병정, 무기, 그 다음에 경신, 임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봐요. 갑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그래요. 기로 가는데 역행으로 갈까요? 순행으로 갈까요? 순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하나요? 여섯 번째 왔더니 음간이 뭐가 되더라? 짝이 되더라. 그러니까 목극토이니까 이거는 무슨 관계가 된다? 그래요. 재성의 관계가 된다. 기억나시죠? 네. 자, 재성의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나면 좋아.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그랬죠? 기라고 했어요. 얘도 뭐예요? 그러니까 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잡아요. 기가 기로 넘어가서는 의미가 안 돼요. 기가 질로 변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쉽게 보면 이런 거죠. 자, 빛으로서 쓸 수 있는 것과 열로 쓸 수 있는 게 달라요. 열로. 그러니까 빛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자연 우주 자연으로 설명하면 태양의 이거 빛이잖아요. 그것을 열로 바꾸려면은 대기권이라는 이 대기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 넘어 들어오는 대기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대기권층이 있는 거예요. 그 대기권층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작은 물방울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물방울들은 뭐냐면 거대한 현미경이 되는 거야. 돋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하면서 빛 에너지가 뭘로 변할까요? 열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춥다 덥다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빛은 그러니까 빛은 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은 밝음이에요. 그런데 열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대기권이 마치 얼음 조가리 같은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얼음으로 불 붙이는 거 봤어요? 네. 실질적으로 얼음을 동그랗게 만들거나 볼록 렌즈를 이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 태양을 이렇게 빛을 이렇게 딱 비춰요. 그러면 이게 초점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거짓말처럼 뭐가 된다? 낙엽에서 불이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 현상들이 다 자연 현상들인데 이런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빛에는 열이 없어요. 빛은 밝음이에요. 밝고 어둠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열로 변해오는 거예요. 그걸 기와 질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옵니다. 이 갑기라는 게 자기 짝을 찾아서 깃털을 찾아서 가려고 하지만 뭐가? 경금. 경금이 그거를 뭐야? 가로막는 거예요. 금금목금. 이걸 뭐라 그러냐면 편관이라 그래. 편관 또는 칠살이라 그래요. 이걸 편관 또는 뭐라고요? 칠살 또는 뭐? 편관이라 그래요. 편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편관은 정관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이걸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토와 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은 순행한다 했어요? 역행한다 그랬어요? 역행에서 몇 번째라고요? 여섯 번째 가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아요, 맞아요. 여섯 번째에 자신의 짝, 금금목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관계 그러니까? 아니지. 이쪽에서는 이게 재성이지만 얘 입장에서는 나를 극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관성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양가는 재성이고 음가는 뭐? 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묶어요, 안 묶어요? 묶어버려. 이 묶어버렸으니 이때는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이 병화, 점화 쪽인 이 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있더라. 이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고
다시 또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거기서 그게 뭐 끝난 거야. 그러니까 멸한 거야. 만약에 이게 싹이라고 하면은 싹이라면 여기까지가 여기가 멈춰버려서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그거 죽은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 기와 질의 형성을 이렇게 순환 운동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정리하면 그래요. 따라서 간합은 기질의 합에 의한, 이해가셨나요? 기질합. 네. 기질의 합에 의한 순환인 관계로 서로 짝을 이룬 천간은 변하게 되더라. 변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를 합해서 변한다 해가지고 합화라 한다. 즉 간합하여 다른 기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갑기합에는 이거는 목이고 기는 뭐예요? 토이죠. 그런데 이걸 합화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 토가 되더라. 토가 되더라. 이거 뭐야? 화한 오행이다. 화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화오행. 이해가시죠? 다시 하나 더 이해할까요? 자, 무는 토죠. 무토가 뭐가? 개수와. 자, 요거는 무토 개수는 이거는 원오행이죠. 이것이 합한다는 거예요. 뭐? 무게 합, 뭐로? 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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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이게 화오행, 화오행이라고 해요. 변한 뭐다? 오행이다. 변한 오행이 된다라는. 자, 그래서 그러나 그래. 자, 봅니다. 그러나 합화에는 엄격한 질서에 규정이 있더라. 규정이 있다. 이 합화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충족되면 이런 단지 간합일 뿐 합화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이게 방점이에요. 이게 방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그냥 합화에는 엄격한 질서와 규정이 있어. 그게 뭐야? 합화가 되려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무슨 얘기냐? 자, 합을 해서 화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 이 반드시 이런 조건이 있다. 가령 무슨 말이냐? 갑과 기가 합을 해서 뭐가 되려면 이 토로 화오행이 변화된 오행이 되려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갑이죠. 목이죠. 이거는 기토인데 이 기토가 갑과 기는 어떤 1대1의 성질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이게 토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없죠. 말이 안 되죠. 서로 각계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변하겠어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화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합화의 조건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뭐라고? 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갑기합이라고 할 뿐이지 이것이 화가 됐다. 화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 되었다고 해서 화가 된다고 보면 안 된다. 되게 시중에서는 이렇게 풀어요. 갑기합. 아이고 갑기합 토. 당신 올해 재물 들어간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이 간지학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갑과 기가 이거 동일한 1대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갑과 1대1인데 이게 토로 변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합화의 조건에서 자세하게 배워요. 또 뒤에 가서 배우게 되는데 우선 잠시 땡겨보면 단어 정도만 이렇게 우선 외우고 익히고 가자. 외우고 가자. 익히는 건 다음에 그 시간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갑기가 합은 맞는데 토로 변하려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한 조건의 1번이 뭐냐면 원령을 얻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득령을 했는가 그래서 득원령 득령이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요? 원령을 얻었느냐라는 거예요. 원령을 얻는. 그러니까 원령을 얻지 않으면은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원령을 얻는다의 의미는 어떤 거냐? 이런 말이에요. 사주에 이렇게
갑과 기가 이렇게 있어. 갑과 기가 있는데 여기가 묘월이야, 묘월. 이렇게 돼 있다 하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갑기가 뭐예요? 합이죠. 합인데 아직 화가 된다 안 된다의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요 상태, 기묘다. 요 상태면은 이 아까 원령을 얻어야 된다 그랬죠. 1번 뭐라고요? 원령을 원령 등령 원령을 얻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봤더니 이게 원령이죠. 월지 원령이죠. 근데 이게 토예요, 목이에요. 목이. 그럼 원령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못 얻었네요.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합이니까. 그런데 뭐로? 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하지는 않는다. 뭐로? 토로 변화하지를 못한다. 요게 뭐기 때문에? 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 자 반면에 이게 목이 묘가 아니에요. 묘가 아니고 여기를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축으로 바꿔볼게요. 축으로 바꿨더니 갑기는 뭐예요? 합이죠. 네. 합이 되고 화가 된다면 뭐가 되는 거죠? 토가 되죠. 근데 원령이 뭐예요? 원령이 뭐예요? 축이니까 뭐예요? 오행으로 토죠, 토. 이건 토죠. 아까 묘일 때는 뭐였어요? 목이었죠. 목이기 때문에 원령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가 합은 맞지만 화한다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요. 화하지를 못한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축이 아까는 달라져. 묘월이었고 이건 축월에 태어났다. 그만큼 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이게 축월에서는 갑기가 합을 하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뭘로? 요 토로 화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주에서 그냥 이렇게 돼 있느냐? 그게 아니야. 동인이야. 모든 원리는 뭐라고? 동인이라 그래. 뭐 동해줄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돼. 반드시 여기에서 뭐가 기세운이나 또는 뭐 갑운 요때만 되는 거야. 동해줬잖아. 요거 오니까 얘가 동하잖아. 얘가 글자가요. 그냥 무조건 사주에서 갑기가 돼 있으면 아 당신 갑기 합토야 이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야? 세운에서 오는 거에서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이 오니까 기가 오면은 얘가 동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기가 동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갑기 합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령을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고 그 다음에 방령이라 그래. 방령 이거 뭐야? 대운의 원령이란 뜻이야. 대운령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잘 봅니다. 자 다시 아까 좀 전처럼 다시 돌아가죠. 어떻게 돌아가면 여기를 뭐로 고친다고? 여기를 묘로 고칠 거예요. 자 묘로 고쳐놓고 봅니다. 여기를 뭐로? 묘로 한번 고쳐놓죠. 이 묘로 놔놓고 보니까 이 묘로 놓고 봤더니 자 여기에 기토 또는 뭐 감년이 됐어. 기 또는 감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 기 또는 감년이 되었는데 기가 왔더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요 자체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운이라는 게 여기에 있죠. 이렇게 대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운. 그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자 진대운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령 뭐서 갑진대운이라든지 병진대운이라든지 이런 진대운이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 갑진대운에는 요것이 관장하는 거야. 얘가 조금은 아직도 어렵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면 요는 이제 이해만 하고 가면 돼요. 자 요것이 관장을 하게 돼. 이게 이제 원령의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대운에서의 원령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년이 되면 얘가 동하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 기갑이 만났어요. 기갑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기갑토가 되는데 이 원래 방령에서 이 뭡니까? 이걸 만나서 토가 돼야 안 돼, 이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운의 내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토로 변하는 거예요. 다음 대운에 가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 만약에 요 순서대로 간다면은 진사가 되겠죠. 이 사대운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안 되는 안 된다는 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대운에는 뭐야? 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훨씬 더 어떻게 됐어요? 토기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기는 기준 갑에 의하면 재성이죠. 그러니까 재성이 강해지겠죠. 그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화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은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전에서 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벼락부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되게 화하고 가령 이런 것이죠. 이 부천 역전에 있는 그 옷가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마찬가지 그 대운에 사주가 아니라 그 대운에 변하는 거예요. 그게 변해서 뭐 그게 재물이 토가 되니까 이게 재성운이 되는 거예요. 이 재물운이 되니까 그 해에 상속을 7남매가 다 찌적 발기로 했는데 독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 뭉탱이 돈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다라는 건 그렇게 그만큼 쉬운 일일까요? 쉽지가 않다. 거의 로또와 같아요. 거의 로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눈에 잘 보이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갑기 합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시중에서는 어떻게 배우느냐면 이렇게 토가 생겼다. 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토가 생길 것 같으면 오행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아니 1대1의 목과 기토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합친다고 바로 기토가 토가 되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그건 뭐야? 그러한 매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걸 적천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양신성상이라고 그래요. 이제 다음에 용어만 배워놔요. 양신성상이라고 그래요. 자세히 이제 배우게 돼요. 양신 두 개의 신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종류가 뭐 이루어서 구성이 돼야 돼. 뭐가 한 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에서 이런 갑기 합이 되려면 토가 됐잖아요. 그죠? 이 토가 아래에서도 그런 기능이 돼줘. 이거는 목이니까 안 되잖아. 근데 이 대운에서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되더라 이게. 그래서 요 대운에만 그러니까 그게 뭐야? 토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요러한 원리 체계가 바로 뭐야? 화에 변하는 간합의 원리다.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그게 등령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 이제 용어만 일단 외워요. 봉용즉화라 그래요. 봉용즉화. 자, 봉용즉화 만난다는 거야. 뭐를 만난다는 거야? 용을 만나. 그렇게 되면은 곧 뭐 한다고? 변한다라는 거야. 봉용즉화라 그래. 봉 만날 봉자 봉 용. 용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을 말해 진. 자, 용띠가 뭐예요? 진이죠. 그 용이야 이게 용. 그 바로 이제 진이야. 진을 만났을 때 비로소 변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봉용즉화의 화우 이게 다 이게 양신성상이야. 위가 변하면 아래도 변해야만 그게 변한다는 원리야. 그러니까 위에가 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변해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니까 간합이니까 위에는 변한 건 이제 이해 갔어. 근데 밑에도 그러니까 변해줘야만 뭐가 결합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항상 간지가 결합해. 변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간지가 결합을 해야 돼. 물상이 뭐? 결합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변화하는 것이다 아닌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뭐다? 간합일 뿐이다. 그래서 간합이 되면은 변화하면은 그것이 달라지겠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뭐냐면 묶인다 그래. 그걸 기반된다 그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그 아니에요. 해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배워요. 이 용어만 일단 우선 배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기반된다 그래. 기반된다. 기반된다. 기반된다.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고 다 이렇게 묶여버린다는 뜻이야. 얽히고 설키고 다 묶여버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물론 이것도 기반이 되는 게 종류가 또 달라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배울 거예요. 1원은 기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원은 말고 연, 월, 일, 시가 있다면 1원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변해버리면 기준 자체가 기준은 했는데 기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그러니까 묶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제외야. 기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변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일간은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일간은 뭐라 그런다? 이거를 합득의 원리다 그래. 오히려 득한 거와 같다라고 그래. 합해서 득해졌다. 얻는다라고 그래. 근데 이제 타간들, 즉 연, 월, 시간들이 예를 들어서 연, 월, 일, 시가 있는데 자 여기가 갑이야. 월이. 이 월이 갑이야. 월이 갑인데 여기가 갑인데 기년이 된 거야. 이렇게. 기년이 되면은 갑기가 뭘 한다는 거예요? 합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합을 하니까 대개 또 뭐 해야 돼? 토로 화하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령을 못 얻었어. 여기에서도 원령을 못 얻었다 이 말이야. 왜? 원령을 얻지 못했어. 그럼 원령을 못했으니까 화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불화라 그래. 화를 하지 못해. 이럴 경우에는 화를 하지 못할 때는 이걸 가지고 뭐라면은 이 간합은 요렇게 생겨보고 요런 간합을 뭐라 그런다고? 기반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얽혀서 묶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다른 말로 요걸 뭐야? 합해서 뭐야? 묶여버렸다. 그래서 합반이라 그래. 합반. 뭐라 그런다고요? 합반이에요. 합반. 기반. 근데 합해서 뭐야? 묶여버린 거야. 그럼 요 때에는 요 해에는 그러니까 이 글자와 월간에 있는 요 글자, 갑의 글자, 요것들이 둘이가 요 해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짝을 이뤄서 간합을 했었는데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뭐야? 요 해에는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묶어버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성질이 1년 요 사이 요 해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일간이 임수라고 해봐. 임수. 그러면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관이죠. 관. 토극수니까. 이 해에는 그러니까 관과 문서가 수생목이니까 뭐예요? 이건 식신이네요. 그죠? 관과 식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해에는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이 될까요? 시험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야. 묶여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관이니까 당신은 원래 관성우이니까 올해 시험 합격하겠네 이렇게 말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묶여버린 거예요. 묶여 결탁해서 얘네들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간합의 법칙이야. 이게 간지학의 법칙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 이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야. 이게 간지학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위에서 누가 가르쳐 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왜? 원전을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배워서 그거를 그대로 또 자기가 써먹거나 또 자기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엉터리가 계속 끊임없이 엉터리를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등령이라 그랬고 공용즉화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네. 이러한 등등의 방법이 있어야만,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만 뭐 한다고요?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변하는 거는 이제 그 시간에 가서 강좌에서 자세히 또 다루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봅니다. 그래서
합화의 엄격한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 불화, 합의나 화하지 않으면서 자세하게 다루게 된다. 그때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합화는 엄격한 질서 규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합화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단지 간합일 뿐 그것은 뭐 불화야, 화하지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해하시라. 자, 그다음 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생극과 마찬가지로 이 생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라 했나요? 그럼 뭐라 그랬죠? 좋기도 하고 또 뭐 나쁘기도 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극을 봅니다. 극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그랬죠.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생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극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죠? 지나친 것을 다듬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생은 악셀레다라고 그랬고, 극은 뭐라고요?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액셀레더와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움직여주면 우리는 사고도 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생극이 조화롭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다 병고된다 그래서 한쪽으로 일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것은 생극과 마찬가지로 합 역시 좋고 나쁘고가 아니다. 이게 방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합이 들었다. 올해가 이제 합이야. 그러면 아, 올해 좋네. 합 들었어. 이게 합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할까요? 자, 내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둘이가 합을 했어. 그러면 좋아졌다는 거야, 나빠졌다는 거야? 확 이어왔나 이제? 그러니까 합이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래. 그때는 아주 나쁜 것이죠. 이제 엄청나게 나쁘죠. 근데 반면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합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죠? 좋은 합. 그 좋아졌죠. 이 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피합이라는 건 합하고자 하는 거 상대. 피합이 희하냐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이 달라지는 것이,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이지, 합이 좋아지고 합은 좋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보죠. 합 역시 좋고 나쁘고 아니다. 즉 합이 되었으니 좋다는 식이 아니라 합의 조건에 따라 호불호, 좋고 나쁘고가 달라지게 돼 있다. 호, 좋고, 불호, 나쁘고, 좋고 나쁘고가 달라지게 돼 있다. 가령, 자 봅니다. 간목과 기토가 간합을 하였다. 요거용으로 한번 비교해보죠. 간목과 기토가 간합을 했을 경우, 간목의 입장에서는 기토가 정제로서 처가 되는데, 그죠? 처가 되는데, 사주에 있어서 기토는 희신이 아닌, 뭐라고요? 기신이 아니고 기신이라면 간목의 입장에서는 기신과 합한 격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는 나쁘다고 판단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겁니다. 요 표를 한번 볼게요. 보니까 일이 갑이고 월이 갑이고 연이 기토가 되어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연의 재성 기토가, 요게 이제 기토는 재성이죠. 재성입니다. 기토가 월의 갑과 먼저 갑을 합니다. 요게 이제 1인데 요렇게 간합을 해야 되겠는데 요 한 발 앞서서 뭐가 월이 먼저 기갑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재를 월이 먼저, 요거는 비견이에요. 그죠? 비견. 갑이 재성을, 이 재물을 얻어야겠는데, 또는 철을 얻어야겠는데, 한 발 앞서서 뭐가 월이 그 재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요 안 와요? 못 오는 거야. 이게 간합의 법칙은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기가 왔으니까 내 거다가 아니라 그 중간에 낚아채워버리면은 내까지 오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전체 사주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을 하죠. 고해년에, 이제 고해년에 당신은 언제 몇 년도에
여자가 결혼할 조건으로 사귀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군요. 그래서 당신은 여태 그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했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는? 바로 이렇게 이제 먼저 취해 가버리는 거예요. 자, 봅니다. 먼저 간합하게 되면 요 1의 값은 기와 간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성은 자기 구실을 뭐 하지 못하게 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연에 있는 기토가 이 기토가 월에 있는 값과 먼저 선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먼저 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선합함으로 1에 있는 요 값은 차례가 오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이 재를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툴, 쟁, 합할, 합. 그래서 합을 뭐 한다고요? 다툰다는 거예요. 합을 다투게 돼. 그래서 뭐 쟁합이라 그래. 외워야 해. 쟁합이라 그래. 서로 이 재물을 취하려고 또는 서로 저 여자를 취하려고 쟁투를 벌이는 거야. 그래서 쟁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쟁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봐. 쟁합은 불합이다 라고 이야기해. 뭐라고 한다고요? 쟁합은 불합이라. 그래서 합이 못 되는 거예요. 득할 수가 뭐하다? 없다는 것이야. 쟁합은 그러니까 불합이라. 쟁합은 득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합을 하되, 일이 합을 하되, 이 일은 기준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변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합을 하면은 득한다, 득이를 말해. 합득이라고 말해. 일의 기준의 합의 간합은 득의다 그래. 득의. 득하고자 하는 의사이다. 득하고자 하는 뜻이다. 득하고자 하는 뜻. 얻고자 하는 뜻이다. 그래서 얘가 얘를 얻고자 하는, 만약에 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일간이니까, 일원이니까, 기준이니까 기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얻었지. 얻는 거야. 화만 못한 거죠. 응? 화는 못한. 그렇죠. 화는 다른 이유다 그랬잖아요. 이건 얻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뺏겼어요. 뺏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 쟁합이라 그런다. 이해 갔다? 네. 이해 갔다. 쟁합이야. 서로 다투니까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쟁합이 된다. 이해 가셨다? 그래서 또 같은 케이스를 한번 다른 걸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죠. 자, 또 같은 쟁합의 경우로 월의 기토가 연의 갑과 갑하고 연의 갑과 뭐 간합하고 이렇게 연의 갑. 그리고 또 뭐 일의 갑에게는 또 이렇게 간합을 하는 거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야. 봐봐요. 이게 먼저 있죠 이렇게. 얘가 먼저 선합을 하는 거죠 기토를. 네. 그래 안 그래요? 네네. 이 선합을 해버리니 얘는 어때요? 또 얘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놓쳐버려. 또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또 뭐야? 몫이 없게 되더라.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라고 다 쟁합이다. 뭐라고요? 쟁합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쟁합은 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득할 수가 없더라. 득할 수가 없다. 자, 또 봅니다. 또 1원에 또 1원의 식신인 병이 자 1원의 갑이에요. 1원의 갑인데 요 병화 월에 병화 요거 식신이야 식신. 그죠? 요게 이제 목생화니까 이게 식신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게 이게 식신이라고. 요게 식신이야. 목생화 식신. 자, 식신인 병이 격국용신의 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아하. 이건 아직 격국용신을 여러분들 배우지를 안 해서 그래.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선 이거는 이해를 하고 가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신이라는 말은
격국용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그 그릇에 쓰고자 하는 담고 있는 뭐 내용물이다라고 이해를 해. 뭐라고요? 내용물. 얘가 그 그릇에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뭐라고? 내용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라. 이게 내용물이니까 내한테 어때요? 내한테는 필요한 그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저게 없으면은 빈깡통만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글자야. 그런데 어떻게? 연에 있는 이 식신이 어떻게 해버렸다고? 얘를 신병합을 해버린 거야. 병신합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병합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신이 병과 간합하게 되면 이 내용물을 간합해버린 거죠. 합쳐버린 거죠. 그죠? 내용물을 합쳐. 그래서 이 식상의 기능을 뭐 한다고? 상실하게 되어버린 얘가. 이거 묶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요, 안 가요? 간합은 이게 기반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묶어버린 거예요. 얘가요? 이게 묶어버렸으니 내용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신이야. 이게 아주 못된 거지. 이제 이 사주에서는 기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간합은 합이 되어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주에서 희신을, 이게 지금 희신이죠. 내용물이니까 희신이죠. 희신을 뭐가? 기신을 간합하여 무력하게 하는 놈이 뭐야? 그게 기신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기신을 구신을 할 수 없게 하여 나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간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거를 좋은 것이 나쁜 게 와서 묶어버리면 그게 뭐야?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국에 나쁜 것이 있어. 그 나쁜 것을 갖다가 운에서 나쁜 것을 때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희. 그건 이제 좋은 거예요. 바뀌는 거죠. 바로 자, 또 봅니다. 그 반대로 사주 원국에 기신이 있는 경우에 이를 행운해서 희신이 와서 간합하게 되면 도리어 어떻게? 좋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나요? 옆에 봐요. 자, 여기 일원이 갑이야. 근데 요 경금이 있어. 그럼 뭐야? 금금목 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칠살이라 그래. 칠살. 응? 칠살. 그래서 칠살인데 이게 기신이란 말이에요. 이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 기신이라고 한다면 이때 세운에서 행운에서 뭐가? 을이 왔어. 을. 그럼 뭐가 되죠? 간합을 하죠. 을경 뭐? 합을 하는 거예요. 간합을 하게 되니까 화하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죠? 기반된다. 외워. 화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기반된다. 그러니까 합으로 기반되었으니까 뭐라 그런다고요? 합반이라 한다 그랬어요. 햇반이 아니고 뭐? 합반이 되는 거야. 무슨 반? 합반. 햇반이 아니고 합반. 합으로서 기반 얽혀버린다는 거야. 그러니 얘가 좋은 신이죠. 그죠? 이 의 와서 기신을 묶어서 얘 기능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얘는 이 기신이 할 수 있게. 아니지, 반대지. 이게 기신 나쁜 거야. 나쁜 거. 나쁜 놈이 이거는 좋은 거잖아. 이게 여기 이 사주 원고에서는 이게 나쁜 신이야. 이게 기신이야, 기신. 이 기신인데 이 기신을 이 을년에는 이 기신을 이렇게 뭐야? 을경합으로 묶어버렸잖아. 그러면 이게 사주로 좋아졌다는 거야? 나빠졌다는 거야? 좋아졌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렇게 판단한 거야. 그래서 간합이라는 것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사주가 뒤죽박죽이 돼. 사주에서 그러니까 간합은 끊임없이 사주 원국은 가만히 있는 거라 했죠. 세운에 따라서 끊임없이 오겠죠. 끊임없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컨대 자, 올해는 무술년이야. 그죠? 네. 자, 올해는 무술년인데 사주 원국의 말입니다. 사주 원국에 개수도 있고 개수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술년에는 무게 뭐를 하는 거예요? 합을 해. 그런데 무게 하면 뭐가 변해요? 화로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로 변하려면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대운이 운지가 이게 여기 저도 그래요. 사가 되든지 또는 오가 되든지 이런 그 화원령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화가 이 해는 화가 되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지? 이 해는 화가 되는데 이걸 얘는 무술년이니까 무게 합해서 화가 되려면 이게 화가 토니까 안 되죠. 양신성상 변한 위의 간지와 지지가 결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돼요 안 돼요? 그래 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되는 것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묶인다. 햇반이 아니고 뭐? 합반이 된다 그랬죠. 햇반이 아니고 합반. 합반은 무슨 뜻이라고? 합하여 뭐 한다고? 기반된다. 합하여 얽히어서 묶여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개수는 이 해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용 뭐? 못한다. 정지. 계속이 아니고 언제만? 무술년에만. 무술년에만 이게 작용이 정지되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재라는 거야. 이게 재라고 가정해보자. 어? 만약에 이게 이제 뭐 기토라든지 이러면 이게 재잖아. 이 재라. 그러면 이 재를 묶여버리지. 이 해는.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이때 사업을 하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말려야 되네. 이렇게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제 말 있으면 그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묶여버린 거예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관이야. 이게 제가 아니고 관이라면 마찬가지 이런 시기에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런 시기에는 시험운도 어떨까요? 안 되지. 좋지가 못하겠죠. 그럴 때는 어때요? 소신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하향. 약간 한 칸 알아서 내려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네. 그래요. 바로 이러한 원리 체계가 되더라. 이게 이제 묶인다는 말 이해갔나요 이제? 네. 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변할 때에는 반드시 변하는 기운을 얻어야 돼. 천간이 변했으므로 그 천간이 변한 천간의 기운이 결합을 그렇지 지지에 결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그 성분이 있어야만 뭐 한다고? 화하게 되는 변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그냥 밑에 결합이 안 되니까 걔는 뭐 하는 거야? 합반. 그냥 합반돼 버려. 묶여버리는 거야. 이해간다? 네. 네. 오케이. 묶여. 자, 이런 이야기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요. 1월, 자, 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제? 자, 1월 자평진전, 사장, 이거 원전이에요, 원전. 사장, 논, 10간, 배합성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자, 요게 뭐냐, 배합성정. 이 배합. 10간의 배합성정. 그러니까 배합이라는 거는 짝으로 결합하는 그 성질과 정황 이런 걸 말해요. 그 특성과 정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그래. 한번 봅니다 이제.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네. 그래요. 쉬었다 할게요.